네. 자, S4호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를 하다 보니 S4호를 제가 썼던 책이더라고요. 근데 어, 어, 네. 어렵다면 너무 어렵고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구나. 이제 그랬는데 우선 수 배열의 규칙 중에 하노이 탑이라는 교구를 소개를 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하노이 탑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노이 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특강을 할 만큼 좋아하고 저희 교재 내용이 아무리 없더라도 어, 아이들한테 꼭 하게 하는 교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 배열표나 이 내용보다 아이들하고 막 30분 이상을 하노이 탑을 가지고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야 시간 없어 빨리 해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간단하죠. 하노이 탑의 전설 모르는 아이들 없고 이제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구가 멸망을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직 그 멸망할 만큼의 시간이 안 걸렸대. 64개 옮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래서 우리는 몇 개만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전에 저 하노이 탑을 배울 때요. 약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너희가 만약에 홀수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홀수는 무조건 멀리 가. 홀수는 멀리 가고 짝수면 가운데로 와.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홀수면 멀리 가고 빈자리 놓고 큰 거 나오면 작은 데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사고력상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외워 이건 싫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규칙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한 번에 한 개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을 올릴 수 없다. 이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이것도 규칙이라서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원반을 하나를 넣어 놓을 거야. 그리고 목적지가 여기야. 여기로 갈 거야. 몇 번 움직이면 돼? 에이, 한 번이요. 그치? 한 번 움직이면 돼. 그러면 두 개를 할 거야. 두 개 어렵지 않아. 아까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이제 두 개인데 몇 번이면 될 것 같아? 그럼 애들이 두 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접하는 애들은. 왜? 그럼 이거 두 개니까요. 정말 그럴까? 그럼 얘 첫 번째 어디로 가? 한 번. 작은 거 위에 큰 거 못 올라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얘가 먼저 여기를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비켜달라고 하자. 두 개는 하나하나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한테 잠깐만 비켜줄래? 하고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제자리로 들어가면 두 번. 나도 이제 제자리로 가야지. 세 번.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자, 그러면 세 개가 있어요. 자, 맨 밑에 있는 친구 말고 맨 밑에 있는 친구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면 두 개 있는 친구. 저는 약간 그 꼭 가야 되는 곳, 그리고 거쳐가야 되는 곳, 목표 지점,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세 개 친구가 됐지만 두 개의 친구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자, 만약에 얘가 여기를 자리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얘가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여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 두 친구를 여기로 보낼 때 이 친구가 밑에 있어야 이 친구가 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자, 얘 어디로 갈까?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간다고 치면 빨간 친구가 바로 못 오니까 너 잠시 저쪽에 가 있어. 그리고 빨간 친구 오고 작은 친구가 비켜주고 그러면 제일 큰 친구가 가고
얘가 바로 오면 빨간 친구가 못 오니까 너 잠시 비켜. 올라오고 올라오고. 약간 횟수를 세기보다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설명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두 친구가 어디 가야 된다고? 여기 가운데요. 그래야 제일 큰 친구가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두 친구가 가운데로 올 건데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여기 먼저 와야 돼? 빨간 친구요. 그러면 노란 친구가 비켜줘야겠네. 비켜주고 제자리 올라와. 그리고 이제 목표 지점으로 가면 이 두 친구가 남았는데 이 두 친구가 목표 지점은 여기예요. 그쵸? 근데 빨간 친구가 목표 지점으로 바로 가야 되니까 노란 친구 비켜주고 빨간 친구 오고 너도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이렇게 두 번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연습할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이거를 이제 3개 때도 알려주고 4개 때도 알려주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홀수일 때는 목표 지점으로 가고 짝수일 때는 가운데로 가야 되네요를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 입에서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자, 얘 갈 건데 목표 지점으로 바로 가도 되니? 짝수잖아요. 2개 있잖아요. 목표 지점 아닌 데로 가고 목표 지점 이렇게 4개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볼게요. 우리는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4개면 원리로는 얘가 여기를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3개가 여기를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3개가 여기를 와야 되니 노란색은 여기를 와야 돼요. 노란색을 여기 보내려면 빨간색은 여기 와야 돼요. 빨간색이 여기 오려면 얘가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고 빨간색 가고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작은 거는 항상 올라와 줘야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면 작은 것들이 올라와 줘야 얘가 일로 가잖아요. 자, 이 2개가 목표 지점 여기죠. 여기에요. 빨간 게 여기 오려면 노란색이 먼저 다른 데로 비켜주고 빨간색이 오고 빨간색이 이제 가고. 자, 이제 3개가 됐죠. 얘가 여기를 오려면 이 빨간 2개가 여기로 와야 돼요. 이 빨간색이 여기로 오려면 노란색은 여기로 가줘야 돼요. 가고 오고 제대로 가고 빨간색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노란색이 비켜주고 빨간색이 가고 노란색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되니? 왜 그러니? 이런 것만 쭉 알려주시다가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처음엔 더 오래 걸리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해서 횟수 맞추고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시간을 기록을 해요. 첫 주에 알려줬을 때 혼자 그냥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리고서 그 다음 주부터 오면서 매번 기록을 이제 단축해 나가고요. 한 손으로 처음에 한 손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되면 애들이 막 엄청 빨리 해요. 이렇게 막 가서 올리고 이제 내려놓지 않아요. 막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숫자 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아마 브레이닝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선물 주고 이런 때가 있었을 텐데 애들이 몇 달 동안을 정말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막 심취해서 하고 지금도 그때 다니던 친구들이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10단까지 정도는 막 도전하고 실패하고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막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알려주면 너무 좋은 교구이고요. 저도 원리를 파악하고 나니까 10단 아니라 12단, 뭐 14단이 되는 걸 저한테 주더라도 10단까지만 보통 팔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절대 그 최소 횟수를 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배우고 나면 이제 나중에 횟수 가지고 수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 배열표의 수 찾기. 그래서 1부터 25까지를 쓰고요. 수 배열 찾으면 되는데 뒤에 부록에 있어요, 이미.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먼저 보시고 활동하셔도 되고, 이제 게임할 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뭐 달팽이 집처럼 수를 배열해도 좋고 대칭수처럼 수를 배열해도 좋으니 마음대로 숫자 배열하고 친구들이랑 맞춰보는 활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 배열표에서 규칙. 4학년 교과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아까 이제 A단계나 B단계 할 때 가로로는 몇씩 커져요, 세로로는 몇씩 커져요, 대각선으로는 몇씩 커져요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그걸 벗어나서 오히려 대각선 위로 가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가면서 점점 몇씩 줄어드는지 방향에 따라서 같은 수지만 몇씩 커지는지 이런 활동들 다양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한 칸 띄어서 2000씩 작아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칸 띄면 어떤 규칙일까? 2칸 띄면 어떤 규칙일까? 4천이 되겠죠. 당연히 4천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의 규칙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약간 답지가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 되게 당황했어요. 이 문제 뭐냐면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당시에는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2021년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수 규칙에 따라서 2020년에 도쿄 원래 하기로 했던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칙을 여기 보면 곱셈을 이용한 수 배열표에서 네모랑 동그라미 위치에 들어갈 숫자를 하세요 이런데 아이들이요 이게 더하기든 곱하기든 간에 이렇게 큰 숫자가 있는데 한 숫자만 쓰는 거에 대한 규칙을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 해상도가 흐려가지고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제 교재 다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곱하기든 더하기든 끝에 있는 숫자만 쓰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 접했다면 힌트가 곱하기를 했대라고 이 문제에 이미 힌트가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해결할 때 애들이 문제를 200 다 풀어봐 이렇게 했더니 204 곱하기 7은 74, 28, 72, 14, 1428이니까 8이요.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물론 곱하기 연습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우리는 1의 자릿수만 해서 5, 7에 35로 끝나요. 해서 굳이 앞에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풀면 풀게 놔뒀다가 난 이렇게 풀었어 하고 약 올리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낚였다며 엄청 분해한답니다. 네. 여기에서도 뭐 3씩 커지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명칭 알려주는 거, 그 다음 좀 어려운 등차 수열, 더해지는 그리고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라는 용어 알게 해주시면서 기존에 했던 규칙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이들이 항이라는 말에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봤더니 뭐 1씩 커지고 2씩 커지고 3씩 커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차례차례 점점 커지는 규칙이야.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똑같은 수가 나왔어요. 3 다음에 3이 나왔어. 그러면 마디 규칙인가? 마디 규칙은 아니네. 더더군다나 눈치가 좋은 친구라면 앞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웠으니 마디 규칙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면 항을 분리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네 둘이 똑같은 수니까. 그러면 항을 분리해 보면 규칙을 찾기 쉬워.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면 항을 한번 분리해 볼까? 30, 27, 24 이렇게. 그러면 좀 보이니? 이렇게. 그런 힌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콜라츠의 추측이 이제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박수열, 우박수라는 말로 많이 쓰고요. 그 우박이 생성되는 원리를 잘 몰랐었는데 구름층에서 막 빗방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그 알갱이가 굵어졌다가 우박으로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게 이제 이 수열과 비슷해서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박수열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요. 아무 수나 얘기해봐. 아무 수나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도 굉장히 재밌어 해요. 무슨 수든 홀수면 곱하기 3 더하기 1, 짝수면 나누기 2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밑에 있는 숫자들이 계속 같아지더라고요. 뭐 아무거나 해볼까? 23 하면 홀수니까 곱하기 3 더하기 1 할 거예요. 그럼 곱하기 3 하면 69 더하기 1이니까 69 더하기 1이니까 70. 70을 짝수니까 2로 나누면 35 곱하기 3 나누기. 아우 숫자가 너무 커졌네요. 여튼 이거를 계속 반복하자. 이제 이렇게 처음 숫자보다 항상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우리 그냥 원래 있는 대로 13을 해볼게요. 13 곱하기 3 더하기 1은 40 되겠네요. 40은 나누기 2 하니까 20 되겠네요. 짝수니까 나누기 2 하니까 10. 그러면 다시 또 1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10. 10은 나누기 2 하니까 5. 5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 16. 16 나누기 2니까 8. 8 나누기 2는 4. 4 나누기 2는 2. 2 나누기 2는 1.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서 1이 결국은 나오는 애들이 재밌어 해요. 처음에는 애들한테 교재 안 피고 선생님이 마술을 불려줄게. 모든 수를 1로 만들어 줄 거야. 막 이러고서 아무 수나 대봐. 막 이렇게 해서 계산기 놓고 곱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콜라츠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발견했대. 대단하지 않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겠니? 하면서 이제 이걸 알려주고 같이 해결을 해보았어요.